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공시로 기업의 뒷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시간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조우진 다큐뉴스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상장사 임원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오셨다고 해서 먼저 이 상장사 임원의 뭐 정의라는 표현 좀 웃긴데 아무튼 이 뭐 어떻게 좀 어디까지 얘기를 해주실 건지 그거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아니 사실 정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시에서 네. 어떤 사람이 임원이라고 정의를 해놨습니다. 아 어떻게 나오나요? 그래서 이제 경영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미치는 사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통상은 상무, 전무 이런 분들이 임원이지만 네네. 상무나 전무가 아니어도 오늘 이제 말씀드린 이제 CJ 같은 경우도 이분이 사실은 경영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 이제 임원으로 간주해야 되고 그 공시 대상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어떤 물리적인 어떤 제약이라든가 정의가 있는 건 아니고 일단 실질적으로 그러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갈리는 그렇죠. 부분이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임원들이 이제 뭐 이 표면적인 임원들부터 시작해서 임원들에 대한 거는 공시로는 나옵니까? 어디까지 공개가 됩니까? 뭐 신상에 대해서. 신상에 대해서는 이제 한 5가지 정도는 의무적으로 그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임원들의 학력도 나오는데 왜냐면 임원이 그 사이에 어떤 일을 했는지 경력을 써라. 경력에서 반드시 최종 학력을 써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학력 갖고도 약간 좀 이렇게 그 웃지 못할 일도 종종 생기긴 하는데요. 아, 그래요? 근데 오늘은 뭐 거기에 초점이 있지는 않고 네. 그래서 임원들에 대해서 그 사실은 샐러리맨들이 입사를 하면 누구나 다 이 회사에서 물론 예전보다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희박해지긴 했지만 예전엔 평생 직장이 있고 그럼 입사를 했는데 나에 대해서 지시하고 회사에서 중요한 분은 임원. 그럼 나는 과연 이 회사에서 임원을 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임원이 일종의 선망의 대상인데 한편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에 대한 정보를 공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제가 누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임원은 10% 이상 그 지분을 갖고 있는 최대주주랑 대주주랑 이제 또 동일하게 간주됩니다. 그래서 네. 한 주만 거래를 해도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임원의 학력이나 임원의 직위나 그다음에 임원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두 다 이제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투자자들은 예. 그걸 좀 알아야 돼요. 사실. 그렇죠. 예. 어떤 사람들이 임원을 하고 경영을 하는지 그렇죠. 뭐 당연한 거 그렇죠. 아닌가요? 예. 그죠? 그럼 지금 충분한 정보가 공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충분한 정보가 어떤 점에서는 공개되어 있는데 어떤 점에서 공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또 이제 중요한 지적입니다. 뭐 어떤 부분이 좀 빠졌다고 그럼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원이 회사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네. 이 임원이 과거에 이력을 봤을 때 혹시 전과자라든지 아 그렇죠. 아니면 횡령이나 배임을 한 이분이 사실은 이제 다른 회사에서 횡령 배임을 했는데 네. 그 스카웃을 했거나 본인이 또 다른 맥락으로 이 회사를 갖다가 적대적 M&A를 인수를 했다든지 뭐 최근에도 뭐 이렇게 보통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조폭들이 그 회사를 인수했다. 그러면 이 조폭들에 대한 전과자, 임원들 전과자 같은 게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깜깜이거든요. 그 내용은 안 해도 그 내용은 전혀 안 나오죠. 아니, 근데 물론 뭐 전과를 가진 임원들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예. 문제는 이게 이제 법적으로 예. 공시에 그 내용을 포함해야 되느냐, 그렇죠. 포함해야만 하느냐 예, 예.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현재는 법적으로는 포함해도 의무는 없습니다. 의무는 없고. 예. 아 근데 물론 뭐 당연히 근데 상식적으로는 그게 나와야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왜냐하면 이 상장사라는 건 일종의 공인과 비슷하고 그렇죠. 왜냐면 우리 모두 다 잠재적으로 이제 그 상장사의 주주가 될 수 있기 그럼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모두가 주주가 될 수 있는데. 그렇죠. 예. 그거를 모르게 한다. 예, 좀 그러면 이해가 안 되네. 내가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어디서 얘기를 듣고 이 회사 좋은 회사 같다. 네네. 그러면 이 좋은 회사인데 좋은 회사의 임원들의 학력은 나오는데 학력을 보고서 이 회사가 거기에 부합하는 회사구나라는 1차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데 네. 이 주요 임원 중에서 전과자가 있다. 그러면 사실은 좀 우려 사항이 되고 그쵸.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논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외국의 사례는 어떤가요? 외국은 이런 부분들도 다 공개가 되나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보통 자본시장에 이제 모범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많이 이제 규범을 쫓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 임원들의 전과 사례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돼 있고 심지어 임원을 갖다가 선정을 했을 때 FBI에 이제 신원 조회를 합니다. 신원 조회를 해서 미국에서 이 사람은 이제 결격 사유가 있다. 그럼 임원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알게 된 이제 그 나스닥 상장사의 이제 그 임원을 지낸 분한테 이걸 여쭤봤더니 네. 그 아주 주도면밀하게 많은 정보를 갖다가 다 밝혀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 밝힌 정보가 어떤 특정 플랫폼 안에서 다 누구나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내가 이 회사에 투자한다는 것은 주식을 산다는 투자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럼 이 투자한 회사에 있는 임원이 내 믿을 만한 곳인가라는 점에서는 다 공개가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특히 경제사범으로서의 뭐 범법 행위가 있었던 전력이 그렇죠. 있는 사람들 예, 예.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횡령, 그렇죠. 예. 배임 예. 이런 것들은 주주들이 굉장히 가장 두려워하는 경영자 리스크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았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분들이 다시 또 다른 회사로 옮기거나 그 예. 자리에서 또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또 그 자리에서 임원을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럼요. 예, 통계가 많습니다. 있었을 거예요. 예, 예. 그죠? 예. 예. 아, 이걸 뭐 파악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결국 근데 국내 상장사 공시에는 공시 기록이 나오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국내 상장사 공시에는 그 내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가 사실은 좀 이렇게 공론화 될 뻔했는데 공론화 될 뻔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예전 국회에서 이하경 의원이 그때는 이제 그 야당이었죠. 네. 이하경 의원이 임원의 전과에 대해서도 공시를 하도록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예. 어떻게 됐었나요, 당시?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제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우리나라 이제 네. 증시 공시에는 전혀 임원의 전과 기록이 안 나오고 당시 이제 어쨌건 국회의원이 이걸 발의를 하면은 발의를 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그 상장사 협의회나 이쪽에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그 단체에서 압력 행사를 했군요. 예, 예. 아니 근데 이게 발의가 안 되고 발의된 것이 통과가 안 되는 것 자체도 좀 약간 사실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사실. 그럼요. 예. 당연한 건데 이걸. 예. 아 그러면 일단 뭐 사례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예. 사례가 있습니까? 좀. 그래서 이제 전과자가 사실 많은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사안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공시라는 취지가 공시를 통해서 이게 투자자들이 이 회사에 대해서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인데 그렇죠. 공시는 하지 않았지만 온 국민이 아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정가가 있거든요. 아, 예. 근데 그런 것도 역시 그 공시 안 나온다고 해서 문제가 있고 그 중에 하나 예를 든다면 예를 들면 마약 정가자들 대표적인 거죠. 대표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예전 문재인 정부 때 좀 느슨하게 마약을 다뤄서 지금 문제가 지금 윤석열 정부는 태도를 완전히 바꿔서 마약을 강력하게 뿌리 하고 뽑겠다는 있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스탠스가 전환이 있었는데 우리가 다 마약이 되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예를 들면 이제 CJ의 이제 이선호 제일제당 그 리더 같은 경우도 임원입니다. 이 형식은 이제 그 임원이 아니지만은 예. 이분이 이제 임원이기 때문에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공시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2019년에 그때는 이제 부장 시절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정가 마약을 갖다가 대담하게도 자기가 미국에서 가져오는 자기 짐에다가 무려 180개가 넘는 이제 그 대마류를 갖다가 가져오면서 적발이 됩니다. 기억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때서야 만약 그런 일이 있었지 않은데 해당 사실이 전혀 공시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시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사실은 뭐 그 제가 많은 분들이 있지만 그 CJ의 그 이선호 경영 리더를 예시로 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분이 잠재적으로 이재현 회장의 뒤를 이어서 총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시간이 지나면.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제가 2주 전에 그 이선호 경영 리더에 대한 그 승계를 위해서 CJ는 이제 그 4신형 우선이라는 되게 예. 독특한 이제 그 방법을 동원해서 그 이슈도 다뤄주셨죠. 지분을 갖다 승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굳이 그렇게까지 했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결국 나중에는 이선호 경영 리더가 CJ 총수가 된다. 그러면 CJ 총수가 되는 분이 정가다 물론 무슨 뭐 단순한 소매치기나 그 교통법칙 위반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마약 전과자라는 거는 상당히 심각한 것이 아니냐. 근데 이것이 공시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뭐 중대 범죄는 최소한 사소한 범죄 사소하고 중대한 건 따로 있지 않지만 어쨌건 예. 이 법령적으로 중대한 것에 대한 중대한 과실과의 범죄에 대한 것들은 공시에 나와야 된다. 이거는 맞는데 그렇죠. 아니 또 다른 사례들을 좀 듣고 싶은데 다른 예. 사례들은 뭐 좀 언급하기 곤란하신가요? 좀? 아니 이런 이제 마약 전과자들이 이제 그런 재벌들에도 종종 있습니다. 그때 CJ 이선호 씨가 이제 그 마약 사범으로 이렇게 그 기소됐을 때 비슷한 일이 이제 현대가에도 있었고 SK가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총수가 될 가능성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보가 이제 충분하게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좀 제한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를 투자할 때 있어서 자기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좀 많이 부족한 거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저도 뭐 증권 기자도 좀 했었고 하는데 이 부분이 공시에 누락돼 있다는 사실은 제가 처음으로 지금 인식을 하게 됐어요. 네, 예.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건 대다수의 선의의 투자자들이 이런 부분도 좀 알고 맞아요.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의미에서 좀 오늘 이 이슈를 좀 다뤄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님과 여기까지 함께했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